윤리 도덕을 마비시키는 성평등 사상. 이 칼럼은 월드뷰 5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재양규 교수의 칼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다자성애 및 동성애를 주장하고 페미니즘을 빙자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강연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한동대학교가 건학 이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며 한동대학교는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2018년 12월 18일 결정하였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윤리 도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하면서 건학 이념을 잘 지키겠다고 제출한 서약서까지 무시한 교내 집회도 과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교내 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윤리 도덕은 물론 현행법조차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윤리도덕을 마비시키는 성평등 사상이 숨어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인권은 나에게도 좋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야 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좋아야 하지만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좋아야 한다. 또 인권은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서 나이,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이고 남이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윤리 도덕을 벗어난 것은 인권이 될 수 없고 또 현행법을 벗어난 것은 인권이 될 수 없다. 윤리와 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은 무엇인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 국가와 국민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도리는 꼭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여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부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법률에서도 동성혼이나 3명 이상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법률에서 근친혼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며 건강한 가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비록 최근 간통이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리 도덕의 문제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다. 성매매는 윤리 도덕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처벌하고 있다.
성적 자유의 절대화와 인권.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는 식욕과 성욕이다.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사람의 성적 자유를 절대화시켜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성적 자유를 절대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어떤 것도 인권 침해가 된다. 절대화된 성적 자유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도 성경도 윤리 도덕조차도 인권의 이름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도 다자성애와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소수의 성적 일탈을 보호하기 위해 성적 자유를 절대화하는 인권의 이름으로 다수의 종교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다.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부부 사이에만 있어야 할 성관계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윤리 도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인권이라 주장하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자성애를 성적 지향 혹은 성적 취향으로 포장하며 인권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그러나 성적 자유를 절대화한 왜곡된 인권에 따르면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이 찍히고 인권을 침해한 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때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세 사람 간의 결혼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적 자유를 절대화하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다자성애를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윤리 도덕을 마비시키는 나쁜 사상.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 너무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옳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분노하고 있으며 상대를 향하여 혐오이며 차별이라는 공격까지 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의 윤리 도덕을 마비시키는 나쁜 사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평등 사상이다. 사람의 성별에 관한 정의를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개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노예 해방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주어진 생물학적 성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양성평등을 폐기시키고 성평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성평등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또 인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성평등 사회와 문화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인 법무부의 어느 국장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였다. 헌법 위에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의당은 모든 법과 정책에서 양성평등을 지우고 성평등으로 바꾸고 있으며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세뇌시키며 때로는 협박하며 법을 통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학살에 참여한 독일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에 설득되어 있었던 것처럼 성평등의 사상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 도덕을 마비시켜서 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